평온했던 도시의 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이 다 깬지 알고 이제 그 운전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곳곳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질주. 자기는 이제 겁이 나서 도망갔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음주운전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인천 동암역 앞. 매일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아, 동암. 잘 아시는 동네인가요? 알죠, 알죠.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차는 이제 굉음 좀 내면서 타이어 엑셀만 밟은 소리 있잖아요. 계단. 계단 아래를. 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차량 한 대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지하철역 출입구로 돌진하더니 지나가던 행인들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는데요. 쳤어요. 앞서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던 운전자. 아하. 이거예요? 그는 당시 기어를 후진해 놓았었는데 갑자기 차가 계단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했었대요. 그날 술을 1명 반인가 먹고 잤대요.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술이 다 깬지 알고 이제 그 운전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076. 이번엔 청주 시내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승객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누군가 강하게 들이받았는데요. 그래도 밀리네, 계속.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4대의 차량들이 연달아 밀려났습니다. 이거.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다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총 앞에 이제 4대가 총 정차되어 있었고요. 뭐죠? 제일 먼저 앞에 있던 피해 차량을 1차적으로 충격을 하고 이 차량이 앞으로 이제 밀리면서 계속 앞에 2차량, 3차량, 4차량 이렇게 연쇄적으로 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택시 내부 블랙박스엔 당시 충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들 모두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어땠을까요? 차를 놔두고 이제 도보로 아, 도망간 도망갔어요. 거죠.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후에 본인이 자진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이제 수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도주 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는데요.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재판 계류 중입니다. 모르고 술 마신 분들이 이탈한 경우가 많아요. 많죠. 어떤 분들은 사고를 내고 그 차를 끌고 그냥 막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이 도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는 지난해 총 7,990건. 맞네. 이 중 음주운전이 1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병손이에. 사고를 내고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음주운전자들. 이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완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찔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도주 차량을 추격하던 차와 그리고 제가 운전하던 순찰 차량이 앞뒤로 포위를 해서 차로를 따라오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다친 게 이제 천만다행이에요. 가로수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렇죠.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추격을 하기 시작했고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승용차. 차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며 야, 이게 마치 웬일인가요? 고개 운전을 하듯 와. 속도를 냈는데요. 이날 택시 2대에 이어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에서 포위해온 순찰차에 막혀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자칫 있겠는데.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는데 아니 저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하는 뻔했어요. 소리야지. 뭐가 우리 집 무너지나 하고서 그냥 왔죠. 와봐. 무거운 경계석 화분이 날아갈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한참을 안 내리더라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 문을 열지 않고 한동안 버텼다는 운전자. 그런데 내릴 때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데요. 운전자를 검거를 하려고 하차를 했을 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조수석에 남성 1명 그리고 조수석 뒷좌석에 남성이 1명 있었는데 두 사람이 타고 있었군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데요. 혀가 많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그가 한 말은
그때 당시에 저에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만 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고 맞아요, 이건데죠. 운전자는 결국 겁이 나서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선 뭐 작년 기준으로 봐서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44%고요. 즉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뭐 2번 이상 단속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음주운전자 자체가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인식을 못하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사법부에서 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뭐 벌금 위주로 그리고 또 면허 제재에 있어서 뭐 대부분 또 다시 구제되는 형태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음주운전자를 양산했던 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감경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다가 이제 신호 중에 좀 잠이 들었어요. 아하. 저게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금 저 안에서 현장에서 주무시고 음주 계시는 측정을 거예요? 하면 대부분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면허는 이제 저기 구제 처분 신청 받고 110일 면허 정지로 면허 취소해서 정지로. 취소해서 정지로. 이렇게 되지? 네, 취소해서 정지돼요. 직업이 운전기사고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음주운전 구제된다는 건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게 왜냐면 뭐 제가 화물기사도 아니고 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구제됐을 때 진짜 놀랍고 너무 기뻤어요. 진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10명 중 2명 정도는 구제받는다는데요. 보통 이제 구제 문의를 하시는 유형 뭐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 반성을 한다. 하지만 당장 가족들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좀 제발 살려달라. 일각에서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법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도 있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지난해 맨인 블랙박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집중 조명했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추돌로 한순간에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판결은? 판결은 4년 나왔죠. 당시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일말에 고민도 없이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냈어요. 항소했어요? 네, 바로 항소장을 냈어요. 다음날. 가해자가요. 지난 12일 항소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5년형 구형받았습니다. 너무나 관대한 거죠. 관대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낸 사고다라는 게 법 자체에서도 팽배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맨인 블랙박스 첫 회 방송. 양평에서 있었던 사고 기억하시나요? 음주 상태로 역주행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피해 차량. 당시 방송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다시 만났는데요. 지금 아버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야 하는 몸이 됐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는데요.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고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지도 않을 거고 지금도 많이 고통스러워하세요. 매번 이렇게 슬퍼하시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예요. 자비가 법에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 그런 가능성들을 다 자기네들이 그런 기회들을 덮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운전을 한 거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뭔가 선처를 해주고 구제를 해준다. 피해자 가족들을 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는 버겁다고 합니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10명 중에 2명이 구제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게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제 제도는 정말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근절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